일단 육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모로 네. 피로감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아이가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또 아직 어리니까 다 해줘야 되고 그렇지. 잠을 또 통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하루 종일 정말 애한테 매달려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라는 말을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 용어예요. 네. 더군다나 아내가 아동심리 전공자라서 많이 도움이 되시는군요. 이제 아이는 걸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지죠. 근데 이제 아직 말은 안 통하고 그런데 또 안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고 또 아이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걸어 다닐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말도 안 통하고 가장 답답한.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제 8편. 오늘은 18개월 아빠가 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빠로서는 첫 출연자입니다. 자, 정영도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와우, 젊은 아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 딸을 둔 혜인이 아빠 32세 정영도입니다. 현재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인이 아빠는 육아에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출연을 요청을 했어요. 자, 먼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점을 잘 키우고 싶나요? 네, 저는 주로 정서랑 언어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집에서 특히 가족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느낌을 좀 주고 싶고요. 가족은 언제든지 의지해도 되고 집에서는 늘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평생 그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밝은 정서를 만들어주고 싶고요. 또 제가 약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보다는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고 눈치 보느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사람을 이로 문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저희가 제재를 하지만요. 그리고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언어가 일단 발달해야 아이와 말이 통하니까 인지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기가 18개월이라 너무 어리고 통제도 안 돼서 육아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 통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왜 우는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도 대화가 되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으니까 아이도 좋아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도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아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뚜 이런 말만 하는데 이게 어쩔 때는 갖고 싶은 거고 먹고 싶은 거고 또 어쩔 때는 무서워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다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 되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들은 말인데 모든 사고의 시작에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어를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 빨리 했으면 하는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과나 바나나, 커피, 안녕 이런 단발적인 단어 같은 거는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면 좋겠다. 이 듣기만 해도 되게 포근해요. 가족이 안식처가 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밝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출연하신 게스트들이 모두 아이의 그 건강한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말이 좀 빨리 트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이 사고 발달의 기초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의 발달은 때가 있는 것이라서 부모가 원한다고 말이 빨라지지는 않죠. 물론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지난번에 저희 22개월 엄마가 그 출연을 했을 때에도 그 아이가 이제 한 단어씩이라서 말도 정확하지 않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잘 관찰을 해보면 지금 아이가 그 단어랑 이런 건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관찰을 해보면 뭘 갖고 싶은 건지 먹고 싶은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이때 아빠가 사과,
뭐 우유 또는 우유 먹고 싶구나와 같이 자꾸 말을 해주면 그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해주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들으면 아이가 조금은 말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때 그 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말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또 그게 은연중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빠가 말로 통역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은 지금 듣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발달에서 듣기가 먼저 발달을 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듣기가 발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노력을 해도 24개월이나 36개월 그 정도 돼야 이제 말이 좀 트이죠. 그래서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지금 이제 혜인이가 18개월이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제 아이는 걸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지죠. 근데 이제 아직 말은 안 통하고, 그런데 또 안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고 또 아이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걸어 다닐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말도 안 통하고 가장 답답한, 저도 돌아보면 그 시기 18개월을 전후한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18개월 된 혜인이를 키우느라 수고가 많네요. 특별히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점은 무엇이었어요? 일단 육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모로 네. 피로감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네. 네. 아이가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또 아직 네. 어리니까 다 해줘야 되고, 그렇지. 네. 잠을 또 통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하루 종일 정말 애한테 매달려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뭐 최악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은 놀이터에도 못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또 애도 저희도 많이 답답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요새는 다 내려놓고 잠이라도 잘 주면 정말 괜찮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육아를 하고 있고요. 네. 새벽에 이제 두세 번 깨서 막 울다가 다시 잠들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깊게 오랜 시간을 저도 못 자니까 피곤함이 그렇죠.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어금니 이앓이를 했었는데, 아, 그때는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가지고 잠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제가 회사에 다니니까 아내가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8개월 동안 그런 와이프가 계속 아이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와이프도 한계치가 오고 저도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말이라도 저희 부모님께 제가 애만 데리고 가는 식으로 버텨왔고,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 데리고 오라고 반겨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돌까지 딱 키우고 나서는 제가 육아휴직이라도 해서 육아에 제가 또 전념을 하고 와이프가 다시 사회로 가고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옛날에는 뭐 다들 그렇게 키웠다고 말씀들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또 네. 세상이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혜인이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이 키울 때 느꼈던 피로감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독방육아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말이죠. 주말에 아내를 쉬게 해주고 있군요. 아빠도 직장 생활로 힘드실 텐데 또 하루 종일 독방 육아를 한 아내를 생각하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는 거죠. 원래 아이 키울 때 소원이 통잠을 자보는 것이었어요. 주말에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36개월만 돼도 많이 나아지니까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세요. 육아의 힘듦이 진하게 와 닿네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육아에 대한 조언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저는 주로 와이프한테 많이 구하고 또 육아 예. 서적에서 많이 구하는데요. 네.
육아 서적 같은 경우는 개인이 썼다는 것보다는 좀 유명하고 두꺼운 그런 육아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은 네네. 이제 뭐 검증이 많이 됐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거나 그런 책들에서 주로 그렇지. 참고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아동심리 전공자라서 저보다 음. 이쪽 발달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아는 거에 훨씬 많고, 그리고 제가 네. 느끼기에는 저희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네. 잘 아이를 그래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되는 것 아. 같아서 네. 거의 이제 와이프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와이프가 저처럼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면은 책에 많이 의존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시청과 ADHD 같은 거에 관련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저희의 결론은 이제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많이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보여주는데 저녁에 씻기고 나왔을 때 네.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움직이면 바르기 힘드니까 그때만 한 5분, 10분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동적이고 일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디어 시청이 그런 거보다는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라는 말을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 용어예요. 네. 더군다나 아내가 아동심리 전공자라서 많이 도움이 되시는군요. 육아에 관한 개인이 쓴 거 말고 가장 두꺼운 책을 사서 보고 계신다고요? 무슨 책을 보고 계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개인이 쓴 거 말고라는 설명 붙였는데 개인이 쓴 거는 왜 안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우리도 공부할 때 아동 발달에 대한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만나는 문제들이 책에 다 나와 있지는 않죠. 원론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또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죠. 또 육아 이론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도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함께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시청과 ADHD에 대해 부부가 논의를 해보신 결과 미디어는 일방향의 자극이고 주로 시각적인 자극이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적인 놀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오감놀이라고 하죠. 만져보고, 던져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냄새도 맡으면서 그때그때 아이가 사물을 조작해보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경험하면서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것 좀 만져볼까? 부드럽네. 공을 던져보자. 공이 굴러가네 등이 상호작용적인 놀이인 셈이죠. 네. 아이를 위해서 많은 생각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나의 성공 육아 비결이 있나요? 아이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저희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보일 때인데요. 이제 저희 혜인이가 뭐든지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먹여주기보다는 스스로 먹고 싶어하고, 걸을 때도 다른 애들 보면 손잡고 걷던데 저희 애는 거의 혼자 이제 손 놓고 걸으려고 그렇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놀이터의 미끄럼틀도 처음에는 같이 탔는데 나중에는 자기 혼자 탄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책도 혼자 스스로 이제 넘기면서 보곤 합니다. 저희가 근데 딱히 이런 자기주도성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 아니고 저희 생각엔 스스로 많이 해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끄럼틀이 위험하다고 해서 잘 안 태우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직접 타보게 하고 또 그릇을 탐색하고 싶으면 탐색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허용을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좀 겁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겁이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아이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지 이런 건 잘 모르다 보니까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 아니면은 대부분 다 허용해주고 많이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져도 얼굴이 막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면 스스로 그냥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조금 나도 네네. 뭐 아이니까 저희보다는 더 빨리 상처도 아물 거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태도들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자기도성이 지금처럼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이제 와이프도 그런 사람이어서
뭐 집처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들 말고는 부모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네, 이제 네. 또 예를 들어 또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과외도 시켜서 하고 뭐 대학 입시 요강도 읽어보지도 않고 학원이나 과외도 부모가 알아봐서 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저 때는 저는 입시 준비할 때도 요강을 제가 다 읽어보고 전략도 제가 다 세우고 나중에 대단하세요. 이제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뭐 이 학교는 이렇다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자기주도적인 면이 강하게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입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회사 생활 하면서도 남들이 시키는 일 말고 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멋지세요. 아무도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아무도 시키지 않는 석사 공부도 제가 알아서 하고 있고요. 와중에, 저희 딸도 지금 저희처럼 자기주도성이 강하게 자라면 좋겠고 남들은 가끔 저한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가만히 있어도 정년까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저나 와이프도 평생 공부하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막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으니까 하고 네. 있고 그 원천에 이제 자기주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네.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고 엄마 아빠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주 본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인이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성도 씨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혼자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하고 대학 입시도 스스로 알아오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성도 씨 엄마의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육아로 힘든 시기에 부부가 공부도 좋아서 또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니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겠다는 신념은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로 보면 12개월, 36개월 사이는 이 자율성을 키우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36개월, 48개월 사이에 자기 주도성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자율성 이후에 오는 단계인데 지금 혜인이처럼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18개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막 뭐든지 위험하다 그러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혜인이 아빠가 아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허용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물과 허용해주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물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고 싶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하는 자율성이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이제 무엇을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잘 못해요. 넘어졌을 때 막 빨리 일으켜주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혜인이 아빠처럼 기다려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네. 아이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부모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아빠 출연자라서 묻고 싶은데요.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퇴근하면 제가 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딱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녁상 차려주면은 같이 셋이서 밥을 먹고 씻기고 1시간 정도 같이 나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밤잠 재우는 것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재접근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도 엄마를 좀 찾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집안 청소나 설거지도 제가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같이 봐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와이프한테 미안한 점은 제가 요리를 하긴 하는데 되게 느리거든요, 손이.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대부분 해준다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기가 요리 준비하다 보면 보채니까 스피드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오후에는 낮잠을 자니까 그리고 음. 오전에도 한번 데리고 놀다 오고 저녁에도 뭐 나가서 놀다 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 동안에는 와이프가 좀 최대한 쉬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와이프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게 많지 않고 또 요리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이 먹거리나 뭐 아기 놀잇감, 아기 용품 같은 거는 거의 아내가 전담을 하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는 거는 저녁 시간 이후에 육아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 이런 거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생각보다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유, 아유 왜 대단히 많이 네, 하세요. 그럼요, 대단히. 아유, 네, 지금 네. 부러워하는 네, 아내들이 네, 많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는 일이 없거든요. 퇴근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는 아빠, 주말에도 최대한 아내를 쉬게 해주는 그 모습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네. 부럽습니다. 네. 혜인이 아빠 같은 사위 만나고 싶은데요. 네, 네. 요즘 혜인이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엄마에게 애착을 더 단단하게 형성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혜인이 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남편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 보는 일을 했으니 퇴근을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일은 요즘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두 사람 모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친구처럼 사이좋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다 보기가 참 좋기도 합니다. 네. 아빠도 이제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 많은데 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육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없나요?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와이프가 아동심리 전공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발달 관련해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대부분 제가 와이프 의견을 따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이 간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 부부는 원래 좀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기가 만약에 음식을 잘 안 먹으면 간을 좀 해서라도 먹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간장에 참기름 같은 거라도 비벼서 먹이자는 주의인데 네. 이제 와이프는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네. 확실하게 딱 기준이 있어서 예.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이제 애가 가끔 안 먹고 딴짓하거나 이 밥을 일부러 막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기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놀고 싶거나 하면 이해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기면 저희가 밥을 좀 치워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 기준도 저랑 와이프랑 좀 달라요. 네, 이게 뭐 말로 딱 칼처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간을 해서라도 먹여보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보다는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먹여보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아내는 제 생각에는 이미 애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판단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러다 보니까 아기가 제가 좀 더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걸 알아서 본인이 서러울 때는 저한테 약간 매달리는 경향도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뭐 네. 필요할 때는 이제 부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저도 받아줄 때는 받아주고 안 받아줄 때는 안 받아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랑 놀아줄 때도 아까랑 비슷한 건데 허용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애가 놀아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해주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애도 컴퓨터 앞에 와서 막 화면이 움직이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뭐 그림판 같은 걸 켜서 마우스로 그림도 그려보고 애랑 그림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이제 컴퓨터만 보면은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 자리 앉혀달라고 막 고치기 시작해요, 저를. 근데 이제 그래서 켜서 놀아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아기가 지금 이런 거 같이 이제 욕심내고 보챌 것 같은 놀이를 저보다는 조금씩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허용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호한 자주 거죠. 네. 네, 자주 듣는 말이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애초에 잘 해주질 않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 둘씩 해주면 막 다 해주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잘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더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러는 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경험시켜 주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드린 예시 말고도 제가 해달라는 걸 막 다 해줘가지고
네. 아이가 더 보채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보채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요새는 조금씩 이제 허용 범위를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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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조금 더 단호하고 아빠가 조금 더 느슨한 거죠. 네. 네, 이 혜인이 엄마가 참고하고 있는 육아서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음식에 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이는 점차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음식 문화라는 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혜인이가 이제 곧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다면 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만약에 너무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일까? 물론 그 사이에 뭐 점차로 간이 있는 음식을 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육아라는 것이 이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또는 상식 수준에서 이게 합당한 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직 서툴러도 밥을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 먹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치우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혜인이가 18개월이다 보니까 물론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치우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8개월은 아이에게는 그게 좀 너무 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먹는 것과 이렇게 충분히 먹었는지 좀 보살핌을 해주는 사이에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 이제 18개월인 혜인이는 조금 먹여주어도 될 것 같아요. 30개월이나 36개월이 지나면 이제 5살이 되고 그러니까 말귀를 다 알아듣고 해서, 그때는 너가 이제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치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뜻을 혜인이가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개월과 24개월과 36개월에 하는 훈육이 그 강도가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조금 더 너무 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되는 것과 아이의 어리광을 좀 받아주거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호해주는 그 두 마리 토끼예요. 이 두 마리 토끼가 서로 상반되는 건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훈육에 너무 좀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보호를 해주고 이제 뭐 몇 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훈육으로 그때 가서 조금 더 천천히 옮겨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아이에게 컴퓨터 조작을 해보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컴퓨터 이런 거를 무조건 그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8개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 하죠. 위험하거나 해롭거나 아예 처음부터 금지해야 될 그런 일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죠. 혜인이 엄마 말처럼요. 뭐 예를 들면 깨질 수 있는 물건을 던진다거나, 뭐 어른들이 가끔 커피나 맥주 같은 것을 애들한테 재미로 먹여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도 이렇게 그림판을 켜서 아이가 그림을 그려보는 일은 좋다고 봅니다. 아까 혜인이 아빠가 쌍방향적인 놀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그림판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마우스로 움직이든지 그림펜을 움직여서 자기가 조작을 하는 것에 따라서 컴퓨터 화면에 뭐 그림이 나타나거나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행동과 컴퓨터 화면의 변화 사이를 보는 거라서 그거는 쌍방향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저 이제 디지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루는 마인드, 브레인,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도 키워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V나 컴퓨터에서 만화를 보는 것은 이제 아이가 하는 일이 없이 이게 수동적으로 일방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림판에서 펜이나 마우스를 조작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쑥쑥 박사의 제안은 훈육과 보살핌 사이의 균형이 맞는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개월 육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많이 허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아이에게 제한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아이의 나이, 즉 18개월 점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은 24개월 때, 또 어떤 일은 36개월 때 훈육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훈육인지 돌아보시길 제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쑥쑥 박사도 계속 구독하시면서 혜인이를 함께 키우기로 하죠.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혜인이 아빠, 혜인이 엄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부럽기도, 혜인이가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네.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또 보고 보고 싶어. 싶어. 혜인이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